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몰로코 김희재입니다. 지금부터 화면 녹화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과 iOS 캠페인 관련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기본 중에 기본, add ID의 개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dd ID는 유저의 광고 아이디 혹은 광고 식별자인데요.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add ID는 OS에 따라서 안드로이드에서는 GAID, iOS에서는 IDFA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광고를 타겟할 유저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dd ID가 있으면 간단히 아이디 매칭을 통해 기여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과 같은 add ID가 없을 경우에는 형사가 여러 단서를 바탕으로 몽타주를 그려서 범인을 잡아내듯이 여러 간접 단서와 데이터로 추론해서 기여 인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add ID와 관련된 키워드로 ATT가 존재하는데요. 진실님, 혹시 이 ATT를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이게 ATT라는 개념이 디지털 마케팅 업계에서는 정말 핫한 키워드였던 만큼 모두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ATT란 애플이 iOS 14점 업데이트와 함께 도입한 새로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으로 앱이 iOS 기기 유저의 데이터를 트래킹할 경우 미리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셨네요. ATT, 즉 앱 트랜스퍼런시 트래킹은 앱 관련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동의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디바이스 레벨에서 진행되어 왔고, 이때에는 기본 세팅이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 유저들이 추가 세팅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IDFA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iOS 14.5 업데이트 이후에는 우측의 이미지처럼 앱 레벨로 변경되어 기본 세팅이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즉, 유저들이 허용을 별도로 진행한 경우에만 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는 거고, 흔히 아시는 디바이스 아이디인 IDFA도 이에 포함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재님. 그렇게 된다면 유저들은 허용 안함을 선택할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iOS 14.5 이후 버전은 허용 안함이 이제 디폴트가 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용되어 왔던 고유 식별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케터들은 어떤 어트리뷰션 방법으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IDFA가 없는 환경에서는 핑거프린팅과 프로버빌리스틱 어트리뷰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두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그 개념과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핑거프린팅은 사용자의 앱 이용 환경에서 수집 가능한 간접 데이터를 활용해 추적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간접 데이터란 IP 주소, 디바이스명, 디바이스 타입, OS, 이동통신사 등의 정보를 말하며 이 간접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고 유저를 1대1로 트래킹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유니크한 아이디가 생성되기 때문에 애플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Probabilistic Attribution은 사용자의 인스톨을 발생시켰을 모든 캠페인의 확률 분포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식인데요. 이때 모든 캠페인이란 해당 앱의 인스톨과 관련된 여러 매체의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어트리뷰션 소스 간의 1대1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핑거프린팅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 프로버빌리스틱 어트리뷰션을 제공하는 MMP가 관심이 있는 것은 모든 앱에 대한 유저의 액션이 아닌 특정 앱에 대한 액션이며 실제 기여 인정에 필요한 것은 유저가 광고를 통해 유입된 후 일정 시간 동안의 액션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obabilistic attribution 세팅은 스캔 트래픽, 즉 SK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MMP 기여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세팅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MMP 세팅에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핑거 프린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애플 규정에 어긋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MMP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확률론적 어트리뷰션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광고주분들께서 캠페인 운영에 있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관련 또 다른 키워드로 SK Ad Network, 즉 스캔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IDFA 수집이랑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스캔이 iOS 디바이스 표준 어트리뷰션 프레임워크가 되었습니다. 희재님, 그렇다면 스캔 도입 이후 기존과 달리 어떤 제약사항들이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K 에드 네트워크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콘텐츠에 대한 높은 기준이 적용된 캠페인 측정 방법인데요. MMP가 아닌 애플이 기여 인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성과 데이터는 MMP에서 몰로코에게 전송해주는 방식이었다면 SK 에드 네트워크 데이터의 경우 애플에서 몰로코로 직접 데이터 전송을 해주면 MMP로 해당 데이터를 포워딩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K 에드 네트워크는 인스톨 광고 성과 측정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따라서 리타게팅 성과 측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스톨 이후 유저의 전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컨버전 밸류를 세팅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기존의 포스트백 연동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스톨 포스트백 제한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준은 애플만의 기밀 스레시드를 넘는 한 개의 가장 높은 컨버전 밸류만 랜덤 딜레이 이후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있는 컨버전 밸류 부분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다뤄볼 예정이니 지금 좀 헷갈리시더라도 마음 안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SK 에드 네트워크와 앞서 언급드린 ATT의 관련성 또한 설명에서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iOS 14.5 이후 버전의 경우 ATT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자를 추적하거나 사용자 기기의 광고 식별자인 IDFA에 접근할 수 있지만 SK 에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광고 네트워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앱 설치에 어트리뷰션 할 수 있으므로 AT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OS의 SK 에드 네트워크 관련 배경 지식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몰로코에서 어떻게 세팅을 진행하면 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미리 예고드리자면 몰로코에서는 SK 에드 네트워크로 인한 iOS 생태계 변화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만든 케이스가 존재하니 이 관련 케이스를 뒷부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SK 에드 네트워크가 애플의 인스톨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인 만큼 당연히 캠페인은 iOS 인스톨 캠페인만 세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적화 목표도 인스톨로만 제한되지는 않는데요. 인스톨, 인앱 이벤트, 로아스 최적화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로아스 최적화 목표의 경우에는 SK 에드 네트워크 타겟팅에서 올 또는 MMP 어트리뷰션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한 점 주의하시면 세팅 단계에서 혼선이 줄어드실 것 같네요. 이러한 타겟팅 제한이 있는 이유는 로어스 최적화를 위해서는 해당 액션 포스트백에 레베뉴 값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SK 에드 네트워크 타겟 세팅을 설정하시거나 변경하실 경우 데이터 중첩이 일어나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72시간 캠페인 중단 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SK 에드 네트워크 타겟팅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캠페인 세팅 단계에서 로아스 최적화의 추가 조건이 존재했던 그 세팅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MMP와 SK 에드 네트워크 기여 측정 가능성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몰로코에서는 올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팅에 따라 머신러닝 모델이 자동으로 각 트래픽 그룹의 물량과 퍼포먼스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개의 각 트래픽별로 기여 측정이 어디로부터 가능한지 설명해 두었는데요. 실제 세팅 단계에서도 설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자주 헷갈리시는 점을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우측 상단에 있는 MMP와 SK 애드 네트워크 모두로부터 기여를 측정받는 트래픽의 경우 MMP를 통해 인정받는 성과를 우선하여 리포트에 표시하게 됩니다. 즉, MMP 측정 성과는 몰로코 클라우드 DSP에서 오버뷰 대시보드, 리포트, 애널리틱스 모두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SK 애드 네트워크 측정 성과는 애널리틱스 탭의 SK 애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앞서 배경 지식에서 말씀드린 probabilistic attribution, 즉 확률론적 기여 방식의 허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이 옵션을 MMP에서 활성화하실 경우에는 SK 애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 MMP 기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몰로코 클라우드 DSP에서 세팅하는 사항이 아닌 MMP에서 세팅해둔 경우에 캠페인 라이브 후에 이네이블 여부가 확인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세팅은 진행하시는 캠페인에 따라 해당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캠페인의 인스톨 이후 활동을 트래킹할 수 있는 컨버전 밸류 세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즉, 인스톨 이후 유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환값인데요. 몰로코에서는 세 가지 세팅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이벤트 세팅 구조인데요. 1부터 63까지의 컨버전 밸류 하나당 하나의 이벤트를 매핑하는 방식이고 필요에 따라 해당 밸류의 레비뉴 연동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 이벤트 세팅 구조인데요. 이는 6비트 배열의 각 비트에 이벤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총 6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커스텀 세팅 방식인데요. 여러 변수의 조합을 커스텀하게 매핑하는 방식입니다. 몰로코는 현재 앱스플라이어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포맷을 지원하며 CSV 파일 업로드 한 번으로 간편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핑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컨버전 밸류 세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몰로코 클라우드 DSP에 로그인하신 후 상단 에셋 탭으로 이동하시면 현재 세팅된, 즉 등록된 앱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확인되지 않으신다면 좌측에 앱 탭을 한 번 더 누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iOS 앱의 액션 컬럼을 확인하시면 네모난 차트 모양의 아이콘이 존재하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컨버전 밸류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차트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옵션으로 세팅이 가능한 점 확인이 되네요. 컨버전 밸류 세팅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연동된 MMP에서의 컨버전 밸류 세팅과 몰로코 컨버전 세팅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혹시나 이 부분 놓치셨다면 세팅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MMP로 만약 앱스플라이어를 사용하신다면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이 있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앱스플라이어에 이미 컨버전 밸류를 세팅하셨다면 몰로코에서는 별도 세팅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로 연동이 완료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컨버전 밸류 세팅 예시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한눈에 어떻게 옵션을 세팅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좌측과 중간에 있는 매핑 방식이 싱글 매핑 방식인데요. 구매값을 가진 이벤트들에 대해서 싱글 이벤트 구조로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펄체이스 밸류를 입력하실 수도 있으며 각 펄체이스 밸류는 최소 4개의 구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매핑 방식이 멀티 매핑 방식인데요. 최대 6개의 이벤트 매핑이 가능하며 각각의 비트가 1 또는 0으로 발생 유무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에 수진받는 십진법수로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었는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예시로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37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그 숫자가 실제로 컨버전 밸류로 받은 숫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37이라는 숫자를 이진법수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1에 해당하는 1, 이벤트 3에 해당하는 4, 그리고 이벤트 6에 해당하는 32가 더해져야만 이 십진법인 37 숫자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 컨버전 밸류 1, 3, 6이 발생되었다는 걸 역으로 추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컨버전 밸류 세팅 방법을 이해했으니 작동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저가 광고를 설치하게 되면 24시간 타이머가 작동되고 해당 타이머가 종료되기 전에 더 높은 밸류의 액션이 진행된다면 계속해서 24시간 타이머가 연장됩니다. 더 낮은 액션이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이 타이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세팅된 컨버전 밸류를 바탕으로 4번에 해당하는 add to cart가 진행된 이후에 3번에 해당하는 view 아이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새로 타이머는 연장되지 않고 이전의 컨버전 밸류 4에서 연장되었던 그 타이머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종료되면 0시간에서 24시간의 랜덤 딜레이 이후에 가장 높은 밸류 값을 전송받게 됩니다. 이 액션으로 인해 시작되는 타이머는 고객사분들께서 수정이 가능하시지만 몰로코, 구글, 페이스북 모두 효과적인 컨버전 밸류 측정을 위해 24시간 세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드린 대로 캠페인과 컨버전 밸류 세팅을 완료하고 운영하셨다면 데이터를 살펴보셔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캠페인의 MMP 관련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오버뷰, 리포트, 애널리틱스 모든 옵션에서 확인 가능하며 SK 애드네트워크 관련 데이터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애널리틱스 탭의 SK 애드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데모 데이터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어트리뷰션 컬럼에서 해당 데이터가 어떤 트래픽의 데이터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컬럼을 보시면 괄호에 MMP라고 적힌 것은 MMP 측정 기어, 스캔이라고 적힌 것은 SK 애드네트워크 기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MMP 기어분과 스캔 기어분이 완전히 중첩되거나 혹은 완전히 독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하실 경우 MMP 성과를 MMP 성과와 비교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트래픽으로 어트리뷰션을 받는 경우에는 MMP 성과는 MMP 성과끼리, SK 애드 네트워크 성과는 SK 애드 네트워크 성과끼리 비교하시면 혼선 없이 퍼포먼스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배경 지식에서 SK 애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또 몰로코에서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수성과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살짝 언급드렸는데요. 지금 그 성과 케이스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라는 영상 편집 어플인데요. 아마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네요. 블로를 제작한 비모소프트 팀은 SK 애드 네트워크로 인해 iOS 캠페인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광고 소재를 추가하거나 혹은 성과 딥다이브를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몰루코도 이러한 비모소프트 팀의 대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실시간 트래픽 변화에 대응하여 최적화 모델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인스톨 볼륨의 90% 유지와 SK 애드 네트워크 트래픽상의 인스톨 수를 10배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모소프트 블록 케이스가 빅게임 분야의 성과였다면 게임 분야의 성과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글로벌 MMORPG인 서머너즈워 케이스입니다. 이전에는 두 팀의 콜라보였다면 이번에는 컴투스, 모비데이즈, 몰로코 세 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컴투스 팀은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 재빠르게 적응하고 과감한 iOS 마케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비데이즈 팀은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을, 몰로코는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몰로코 클라우드 DSP를 제공하며 긴밀한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결과를 공유해 드리자면 다른 집행 미디어 대비 10배 낮은 CPM과 4배 낮은 CPI, 그리고 이에 더불어 70% 우수한 리텐션과 2배 우수한 인스톨에서 인앱 구매 전환율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도 iOS 캠페인 환경 변화에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와 또 확신을 얻으셔서 몰로코의 성공 사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